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듣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하고 좀 다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많이 듣죠? 인터넷이나 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하드웨어라는 말은 주로 컴퓨터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장치의 몸체를 통틀어 이런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다른 데서는 항공기 항공기 기계장치나 그것에 사용되는 구성품이다. 그다음에 카메라 그러면 카메라 기계장치나 그것에 사용되는 구성품이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뭔가 물건을 구성하는 장치,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원래 단어 뜻을 보면 하드, 딱딱한 무슨 실체가 있는 무엇이다.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를 찾아보면 컴퓨터, 스마트폰, 여기서는 이제 여기야. 요 사전하고 조금 다르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네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와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무형의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뭔가가 눈으로 보이거나 형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드의 반대말로 소프트란 말을 써서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쓴다. 다른 데 찾아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통틀어 이른다. 근데 사실은 소프트웨어란 말 이거보다 좀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에만 관련해서는 시스템 프로그램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합쳐서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란 말은 좀 광범위하게 쓰죠.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다. 그것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체는 없는데 컴퓨터와는 관계는 없으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뭔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프트웨어라고 봅니다. 형태는 눈으로 보이는 형태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손으로 만져지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정의는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죠. 그래서 나름대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의 일이란 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대학의 강의 같은 것도 있고 교육 과정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절차로 할 거냐,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강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은 사고를 해보고 논리를 거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면 실제 일상의 일에서는 순서를 정해갖고 이렇게 판단도 하고 어떤 일을 실행도 하고 여러 가지 분기를 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래서 순서도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일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제를 이렇게 기술을 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법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기해서 판단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은 이렇게 순환되어 간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풀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정의해보고 실제 문제 풀기 위해서 실행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맞는가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 상황이 어떤 건가 해서 판단도 하고 입력도 받고 출력도 하고 필요하면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반복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모든 사람이
무슨 문제만 보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뭐 책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 아는 사람한테 컨설팅 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법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는 이걸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정말 작은 레벨에 자잘하게 있는 건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좀 큰 덩치로 라이브러리 같은 게 좀 뭉쳐서 큰 덩치로 있으면, 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이건 IP, Intellectual Property, 어떤 데는 이런 게 이제 지적 자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이거는 큰 덩어리를 이야기하죠. 뭐 지적 재산권 특허 이런 거 얘기할 땐 그럴 때 IP는 그렇게 지적 재산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프로블럼 솔빙 할 때 IP는 그거하고 조금, 그거보다는 좀 개념이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걸 가진 것을 I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장치를 쓸 수 있겠죠. 세상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칼질을 한다. 칼질하는 기계가 있을 거고요. 뭐 절구질을 한다 그러면 절구질하는 기계가 있겠죠. 그 장치를 쓸 수도 있고요. 그걸 잘하는 로봇을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동화된 공정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큰 장치를 쓸 수 있는. 뭐 그렇게 알려진 방법을 잘 활용하고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때는 이거하고 저때는 저거하고 이렇게 정의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 이 소프트웨어죠.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첫 스텝에서 뭘 하고, 두 번째 스텝 뭐 하고, 세 번째 스텝 뭐 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가져오겠죠. 그래서 가져오면서도, 그 스텝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걸 갖다가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로서 이렇게 갖고 있겠죠. 갖고 있는 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두 단계가 있으면 두 단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프로그램 덩어리가 있을 수 있죠. IP를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전체 프로블럼 솔빙을 하기 위해서 흐름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라는 전체를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방법론이 있을 거잖아요. 순서가 있죠. 순서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나열했다가 과정이 또 중복되네? 그러면 이제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프로세스나 스텝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고, 그렇죠? 없으면 새로운 프로세스, 스텝을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이 프로세스를 잘 분석을 해갖고 전체 문제를 푼다고 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효율이나 속도를 생각해서 기구를 쓸 수 있고요.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진 거, 잘 알려져 있는 걸 쓰면 우리가 명시지라고 혹은 형식지라고 하는 거 있죠. 두루 알려져 있는 거 있으면, 그리고 이게 뭐 물건 같은 거, 기계 같은 걸로 나와 있으면 이거 명시지가 되겠죠. 근데 암묵지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때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암묵지죠. 그래서 이 텍스트 너리지, 뭐 어떤 사람은 이건 숨어 있는 노하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최대한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겠죠. 근데 이제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나 기구를 쓰거나 로봇, 자동을 하면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효율화하면서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 뭔가를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때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쓰면 좋은 거. 그래서 특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하드웨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반도체 칩 같은 걸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이런 프로블럼 솔빙하는 플로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옛날에는 요만한 칩을 하나 요만한 과정만을 반도체 칩으로 만들었어요. 단순하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뭐 논리회로 같은 뭐 엔드 노아 이런 거 몇 개만 붙여갖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옛날 칩이 작았겠죠. 그러니까 스몰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에서 SSI 뭐 미디엄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MSI 이러다가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 LSI 그러다가 베리 라지 스케일 VLSI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처음에는 요만한 걸 하나를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썼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 아니고 칩을 이만하게 만들면 되겠네. 이 두 개 뭉쳐놓은 거를 자주 쓰니까 두 개를 하나를 뭉친다 이거죠. 그래서 좀 큰 칩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칩을 만들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건 하드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정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반복되거나 또 빠르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하드웨어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빠르니까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근데 하드웨어로 다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로 보완을 해가면서 전체 프로블럼 솔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과제를 정해야겠죠.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 건지 그걸 리스트업하고 순서도 정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분석을 하고 필요한 과정을 리스트업을 했는데 세상에는 이런 방법론이 알려져 있다. 뭐 라이브러리나 IP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겠죠. IP는 조금 더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걸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요. 서브 루틴이라고 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죠. 어쨌든 펑션, 서브 프로그램, 서브 루틴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그런 IP를 활용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세상에는 이런 라이브러리 IP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필요한 펑션, 서브 프로그램, 서브 루틴은 개발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덩어리 단위로 만든 다음에 그걸 합치겠죠. 합쳐서 각자의 덩어리가 각자의 IP가 각각의 라이브러리가 잘 동작하는지 그건 체크도 하겠죠. 그래서 잘 체크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뭉쳐놓은 상태가 잘 동작을 하면 프로그램이 잘 됐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하는 과정이 디버깅 버그를 잡는 거죠. 이 디버깅이라는 말이 어원이 그거죠. 옛날에 초기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안에 벌레가 들어가고 오동작이 났다. 그래서 벌레를 잡는다고 글자 그대로 디버깅이죠. 버그를 잡는 것. 그래서 잘못돼서 오동작 나는 걸 잡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펑션이 잘 되는지 펑션을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잘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펑션 테스트고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됐으면 리비전, 좀 손을 보겠죠. 손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잘 정리하고 알려진 프로세스 혹은 필요한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잘 묶어서 합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스템 이것도 똑같은 프로그래밍 개념이죠. 과제를 정의하고요. 우리의 핵심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 중요한 것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겠죠.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보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잘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잘 분석해서 나눠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키 피처나 킬러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과제에서 꼭 필요한 것들 부품들, 이 컴포넌트 어떤 부분을 잘 설계하고 개발해야 되겠죠. 부분을 잘 나누고 서브시스템을 구성 설계해서 이걸 소프트웨어로 할 건지 하드웨어로 할 건지 잘 분담을 할 겁니다. 분담을 잘 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라이브러리나 RP나 아니면 세상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더라 되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겠죠. 근데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도 IP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서브 펑션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그게 일종의 IP죠. 펑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IP가 되겠죠. CPU도 있고 GPU도 있고 NPU도 있고. 근데 여기서 CPU, GPU 이런 데 보면 CPU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뭔가 동작이 있어요. CPU도 단순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CPU에서 루틴하게 몇 개의 명령어만 계속 반복을 시키죠. 그 명령어의 조합에 의해서 CPU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명령어 조합이 뭡니까? 인스트럭션 셋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CPU라는 어떤 시스템에서는 반복적으로 했던 어떤 컴포넌트 부분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CPU에서 해야 되는 그 일을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죠. 명령. 그 명령 셋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CPU에서는 인스트럭션 셋이 사이즈가 작았어요. 몇 개의 인스트럭션만 갖고 계속 그걸 갖고 조합해서 전체를 다 풀려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좀 힘들더라. 그럼 CPU가 개발돼 하면서 어떤 인스트럭션 셋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뭉쳐서 2개, 3개 인스트럭션을 뭉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드웨어를 잘 만들 수도 있었겠죠. CPU도 하드웨어니까요. 그럼 인스트럭션 셋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셋을 이 CPU를 설계하는 회사별로 인스트럭션 셋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 생각이 조금 다르겠죠. 이런 인스트럭션이 하드웨어로 빨리 구현되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다 생각하면 A 회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B 회사 생각이 다르면 A 회사 CPU하고 B 회사 CPU는 인스트럭션 셋이 다를 거고 그리고 A 회사, B 회사 경쟁해갖고 B 회사가 인스트럭션 셋을 구성해서 많이 팔았지만 실제로는 A 회사 거보다 A 회사의 B 회사 거보다 좋더라. 그러면 B 회사는 도태되고 A 회사 인스트럭션만 살아남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CPU가 많이 쓰인다. 그럼 그 CPU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들거나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셋별로 CPU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인텔의 x86 인스트럭션 셋이 있고 암코어의 암 CPU 인스트럭션 셋이 있죠. 두 개 아예 다른 CPU죠. 근데 x86 호환기종이다. 그러면 x86 CPU 계열의 인스트럭션 셋을 공유하는 CPU다. 근데 내부 아주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인스트럭션 셋이 같으면 호환 CPU가 되겠죠. 일단 그런 것들도 전체 시스템에서 세부의 IP를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셋은 CPU라는 걸 시스템으로 봤을 때 세부 구조가 되고요. 우리는 CPU 같은 거 이미 있다고 생각하면 인스트럭션 셋은 밖에서는 보이진 않겠죠. 어쨌거나 프로그래밍 할 때는 보이긴 하지만 인스트럭션 셋은 CPU 안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우리의 하나의 IP로 보고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으면은 각각의 라이브러리 IP들이 잘 되는지 검증하고 잘 동작하면 개발 완료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제작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시스템 개발용은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반도체 칩을 제작을 하겠죠. 우리가 라이브러리, IP, 뭐 플랫폼 활용 방법 다 생각해서 구성해서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초기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퀄리티하고 릴라이빌리티 조금 다른 말인데요. 퀄리티는 처음에 정상 동작할 때 뭐 신품이 불량률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거를 위주로 보는 건 퀄리티고요. 릴라이빌리티는 칩을 계속 쓰다가 뭐 1년, 2년 지났을 때도 잘 동작하느냐. 그래서 내구성을 보는 게 릴라이빌리티입니다. 퀄리티는 처음 그 불량률을 보는 거. 그래서 품질하고 신뢰성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하죠. 시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같은 거 하면서 디버깅을 하고요. 시스템 설계 같은 게 잘 됐는지 디버깅도 하고, 필요하면 시스템을 리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이렇게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SoC, 시스템 온 칩이죠. SoC를 제작하고 검증하고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고 검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특정 IP를 연결할 때 이 IP가 조금 동작이 어떨 때는 되는데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전체 이렇게 1번 동작하고 2번 동작하고 3번 동작하고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2번 3번 동작하는 거 요걸 갖다가 시스템 하드웨어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쪽에 뭐 세 가지 방법,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세 가지로 흘러가는 거였는데, 여기는 잘 되고, 여기도 잘 되는데, 여기만 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이 전체는 소프트웨어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서 뭔가 잘못 주면, 외부에서 전체를 다시 운영하는 건 소프트웨어니까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가 조금 잘못 동작하는 걸 보완해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소프트웨어 플로우 속에 이 하드웨어가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살짝 손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굴려주는 소프트웨어가 펌웨어죠. 그러니까 전체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드웨어가 있고요. 시스템 하드웨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칩을 넣을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서 칩을 하나 넣고, 그건 이제 응용 프로그램용 시스템 칩이 되겠죠. 근데 그 시스템 칩은 시스템 OS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갖고 펌웨어하고 SoC 칩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과값을 다시 시스템 쪽에서 받아서 전체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블럼 솔빙에서는. 그러니까 펌웨어는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완전하게 하드웨어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이 하드웨어로 구성되는 것 위에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하는 펌웨어가 있으니까요. 펌웨어를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펌웨어가 다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다 하니까,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다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 그래서 특정 부분만 하드웨어로 조금씩 다 바꿔줬다. 근데 바꿔줬는데 만들었는데 조금 불안정했다. 그러면 전체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면 되죠. 그래서 펌웨어를 손보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칩을 조금 잘못 만들더라도 그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전체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중에 일부를 하드웨어로 쓴다. 근데 하드웨어가 조금 불완전하면 소프트웨어로 보완을 해줘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단순하게 형체가 있고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솔빙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상위 개념이고, 하드웨어는 그거의 부분을 아주 효율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구성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역할 분담, 그리고 필요하면 하드웨어의 결함이 좀 불완전할 때는
펌웨어 같은 걸 손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